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합정동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하나뿐인 아들놈과 연을 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 배아파 난 하나뿐인 자식에게 큰 배신을 당했거든요. 아들은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유산을 노리고 저에게 사기까지 치려고 했습니다. 있는 고생 없는 고생해서 키워준 자기 부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이가 갈리고 오장육부를 칼로 도려내는 기분입니다. 제가 그런 괘씸한 아들놈을 제대로 혼내주며 연을 끊긴 했지만 말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자식까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착잡한 기분입니다. 제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이란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저의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은 자식이라는 이유로 믿었다가 저 같은 상처를 받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도 먼저 떠난 남편이 저를 찾아와 도와주지 않았다면 감쪽같이 자식에게 속아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어 노년을 길바닥에서 보낼 뻔했으니까요. 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 전까지 저희 아들만큼은 착하고 좋은 자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거나 버려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신문이나 뉴스로 보면서도 제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으며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고 자부하며 살았죠. 어려서부터 유순하고 착했던 아들은 크면서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건강히 잘 자라주었고 머리도 좋아 학원 한 번 보내지 않아도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에 진학해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기업까지 철석부터 직장도 잘 다녔고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런 내 새끼였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회사 생활한 지 1년 만에 결혼하고 싶은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소식은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던 예비 며느리가 성형외과에 잘 나가는 의사라는 것이었죠. 물론 저도 사람의 조건보다는 성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희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의 말이니 그 말을 순순히 믿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잘 나가는 성형외과의 의사가 저희 예비 며느리가 되어 저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벌써 우리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된 것인가라는 생각에 여러 생각이 들면서 저희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괜스레 몇 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난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순간 남편도 같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기뻐하며 좋아했을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요. 그래서 나를 잡아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들 말처럼 참하고 착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눈빛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 좋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느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니 저는 예비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런 잘난 사람을 내 며느리로 둬도 되나 모르겠네요. 성형외과 의사라면서요?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의사라도 뭐 다를 게 있나요? 똑같은 사람이고 민혁 씨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니 저도 민혁 씨를 좋아하는 거겠죠. 어머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민혁 씨 밖에 나가면 얼마나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은 경쟁자 뚫고 겨우겨우 민혁 씨 꼬셔서 쟁취한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닥터라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편도 아니고요. 아니, 나야 내 아들이니까 예뻐 보인다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여러 아가씨 제치고 쟁취할 만큼 괜찮은 사람인가? 그리고 페이닥터라고 해도 솔직히 우리 아들 버는 거에 몇 배는 더 벌 텐데. 그런데도 우리 아들 편을 들어주면서 말이라도 예쁘게 해줘서 고맙네요. 우리 아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의 첫 만남은 무탈하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할 게 있다면서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아들은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회사 근처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얻어 자취를 하고 있어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 내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글쎄 유정이가 우리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살고 싶대. 뭐? 너희들 결혼하면 나를 모시고 같이 살고 싶다고? 네, 제가 이야기했죠? 유정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얼마 전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나 봐요. 엄마가 꼭 자기 친엄마 같다면서 결혼하면 같이 모시고 살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신혼집 알아볼 때 엄마랑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잘 됐지 않아요? 그래, 정말 고맙긴 하구나. 요즘은 시부모 절대 모시지 않으려고 하던데 정말 보기 드문 마음씨 착한 아가씨네. 아들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야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 효보 소리 들으면서 칭찬을 받았다곤 하지만 요즘 누가 젊은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눈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방 한 칸짜리 집이라도 나 혼자 자유롭게 마음 편히 살기 바라죠. 그리고 따로 살아도 시부모한테 잘하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같이 살면서 서로 불편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전 일단 혼자 천천히 고민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 후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예비 며느리가 저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 또다시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꺼낸 말이 저를 조금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나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는 게 뭐냐? 엄마,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엄마 예비 며느리 병원 좀 차려주면 안 돼요? 뭐? 내가 유정이 병원을? 네. 사실은 유정이가 엄마 모시고 같이 살고 싶다는 말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우리 결혼하면 병원 차려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유정이도 은근히 그걸 바라는 눈치고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여러 군데 투자한 것도 있고 당장 제가 가진 돈으로만 유정이 병원을 차려주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 사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내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 있죠? 그 돈으로 차려주시면 되겠네요. 저도 얼마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남은 돈으로 보탤게요. 어차피 결혼하면 엄마는 우리가 모시면서 책임지고 살 거고 엄마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릴 텐데 솔직히 엄마한테 그런 큰 재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유정이가 성형외과 차리면 돈도 많이 벌겠다. 차라리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다 같이 잘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게 우리한테 더 남는 장사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며느리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시라고요. 의사 며느리 아무나 얻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저 엄마가 유정이 병원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남편이 떠나기 전 회사를 정리하며 저와 아들에게 남긴 물려준 유산이 좀 있었습니다. 아들이 머리는 좋았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회사를 운영할 만큼의 배포가 없어서 남편의 회사를 물려받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기도 했죠. 괜스레 경험도 없는 어린 아들이 남편 회사를 물려받아 망하게 하느니 경험 있는 사람에게 남편 회사를 넘겨 유지하는 게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말하는 병원도 큰 마음만 먹으면 제가 차려줄 수 있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병원을 차리는데 한두 푼이 드는 일도 아니고 쉽게 당장 결정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조금 고민하며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꺼낸 뒤 저에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남편이 그날부터 제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계속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예비 며느리도 데려왔고 저희 아들이 결혼하는 걸 남편이 보고 떠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자주 생각하게 되니 괜스레 남편 꿈도 자주 꾸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생각 때문에 남편이 나타난다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매일 남편이 제 꿈속에 나타났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는 것처럼 입술을 달싹이는데 그때면 저도 깜짝 놀라 꿈에서 깨는 바람에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인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왔다 간 날에는 남편 나오는 꿈이 더욱 생생했죠.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혹시 저희 아들과 결혼할 예비 며느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예비 며느리가 제가 보고 싶다면서 아들과 찾아온 날이었는데 두 사람이 떠나고 잠이 든 밤 엄청난 꿈을 꾸고 말았죠. 여보, 위험해. 위험하다고? 어서 피해. 당장 달아나. 이 나쁜 놈들 당장 내 마누라한테서 떨어지지 못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누군가에게 화내는 듯한 남편의 말에 전 깜짝 놀라 잠을 깨며 남편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제가 식은땀을 잔뜩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난다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예비 며느리의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가 저희 아들을 좋아서 결혼한다는 것이 계속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탐정사무소로 찾아가 예비 며느리가 진짜 성형외과 의사가 맞는지 그 정체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의뢰를 부탁한 탐정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예비 며느리의 정체를 듣고 전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여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탐정님,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과 결혼할 예비 며느리 분한테 조사가 끝났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기를 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예비 며느리께서 성형외과 의사라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백화점 점원이라고요? 전 황급히 탐정님이 알려준 예비 며느리가 일하고 있다는 백화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탐정님 말처럼 예비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두 눈으로 목격한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죠. 탐정님의 말대로 예비 며느리는 그곳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놓고 저희 아들에게는 성형외과 의사라 속이며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비 며느리가 의사라고 속이면서 저희 아들과 저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집에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처음부터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분명해 보였죠. 게다가 저희 아들도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와 아들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아들에게 말해
저를 모시는 대가로 병원을 차려달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원 차릴 돈을 주자마자 사기치고 도망갈 생각으로요. 그 생각이 들자 전 당장 예비 며느리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나랑 우리 아들을 우습게 봤으면 백화점 점원일을 하면서 의사라고 속일 수 있었냐고요. 하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사기죄로 잡아 고소를 하려면 일단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아는 척 했다가 예비 며느리가 도망이라도 가게 된다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당장 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저의 아들 또한 예비 며느리가 의사가 아닌 백화점 점원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동안 속아온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예비 며느리에게 속아 뜯긴 돈이나 재산은 없는지 그것부터 얼른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들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회사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너 유정이 진짜 정체 모르고 있지? 우리가 전부 속았어. 그 아이 완전히 사기꾼이더라. 엄마, 유정이가 사기꾼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곧 있으면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진한 놈아, 왜 이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러니까 그런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유정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했던 거 전부 거짓말이다. 요즘 들어 자꾸 네 아빠가 꿈에 나타나고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알아보니까 유정이 그게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더라.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전부 확인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정이가 우리 재산 노리고 의사인 척 연기하고 너한테 접근한 거라고. 뭐라고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하마터면 우리가 사기꾼한테 속아 인생 거덜날 뻔했어. 진짜로 내가 있는 재산 전부 유정이한테 성형외과 차리라고 줬으면 어쩔 뻔했니?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혹시 유정이한테 뜯긴 돈이나 재산 같은 건 없는 거지? 유정이가 급하다고 너한테 돈 빌려가거나 보증 같은 거 서준 적 없냐고. 엄마, 아직 유정이랑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그런 걸 해줬으려고요. 저 그렇게까지 순진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아직 다행히 유정이한테 뜯긴 돈은 없고요. 이제라도 유정이가 사기꾼이란 거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엄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의 일은 제가 유정이 만나서 확실히 정리하고 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다. 그러면 난 우리 아들만 믿고 있을게.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요?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가 사기꾼이란 사실을 알려준 그날이 바로 제가 아들놈과 모자지간의 연을 끊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날이 될 거라고요. 아들은 제 말을 듣다 말고 갑자기 회사에 급히 연락할 일이 생겼다면서 저희 집에서 쓰던 제 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거니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2층 지방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누군가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아들놈의 목소리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유정이 너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던 거야? 그러게 내가 늘 조심하고 다니라고 그랬지? 너가 들켜서 물거품이 됐다고. 엄마 재산 빼돌리기로 한 우리 계획 전부 소용없게 됐어. 내가 당분간은 직장 관두고 집에서 쉬라고 했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나도 갑자기 생각난 거긴 한데 늙은 아줌마가 내 말이라면 껌뻑 죽으니까 해외여행 가자고 하고 거기다가 버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동안 엄마 재산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전부 빼돌리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나중에 엄마 한국으로 돌아와봤자 우리가 재산 전부 빼돌리고 도망친 후인데 우리 찾을 수도 없을 테고 설마 자식을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냐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 내가 해외여행 가져가면 좋아 죽으려고 할걸? 그리고 알아봤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재산 빼돌려서 고소당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엄마 죽으면 그거 어차피 전부 내 재산 될 텐데 좀 땡겨 쓴다고 큰 잘못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야, 내 삶의 나침반 짜증나고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많이 살아가는 거 알지? 앞으로의 일은 전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만 믿고 있으라고. 우리 엄마 재산 빼돌리고 나면 우리 해외로 튀어서 행복하게 살자. 한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말자고. 뭐? 우리가 엄마 재산 전부 털어버리면 엄마는 뭐 먹고 사냐고? 그거야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지.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저에게 사기를 치고 있던 것은 예비 며느리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놈이 처음부터 예비 며느리와 짜고 저의 전 재산을 빼앗을 작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일단 아들놈 앞에서는 티는 내지 않았어요. 아들놈과 예비 며느리의 통화 내용 소리를 들어보니 지금 당장 아는 척을 했다가는 도리어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착한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아이로 자라난 건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돈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해외에 버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배신감에 전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왜 남편이 제 꿈속에 나와서 그런 안타까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전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희 집을 떠난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애통한 마음에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왜 당신이 내 꿈에 매일 나타났는지 이제 알겠어? 그런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자식놈까지 나를 배신하는 마당에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나도 데려가. 나도 당신 있는 곳에 가고 싶어. 자식까지 나를 배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렇게 저는 남편의 사진을 꼭 끌어안은 채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속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보고 힘이라도 내라는 것처럼. 저는 그 꿈을 끝으로 이른 새벽 눈을 뜨게 되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들놈인데 제가 왜 가슴 아파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아들놈 제대로 혼내줘야 이 원통한 속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까지 버리려고 한 천하의 배은망 덕후 놈에게 해줄 건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죠. 물론 예비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아들놈이 지 예비 며느리와 짜고 저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까지 세우게 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친하게 지내던 동창이 있어 몰래 연락해 만나보니 저한테 엄청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생각에 겉멋이 들어서는 친구들도 무시하고 우스대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그냥 사귀라고 해도 안 사귈 것 같은 경박해 보이는 여자를 데려와서는 곧 결혼할 사이라며 자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도 모자라 남편이 떠나면서 물려준 유산이 있다면서 그걸로 흥청망청 같이 쓰고 다녔다고 해요. 게다가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린 것도 모자라 코인으로 돈까지 전부 날린 상태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대출받은 돈까지 전부 날린 것인지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에 돈을 꿔달라는 부탁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잘난 척하며 다녔던 회사는 적응을 못한 것인지 얼마 전에 연락해보니 아들은 회사도 관둔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러니 아들놈은 그런 제 여자친구에게 의사인 척 연기를 시켜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마지막 복수 때까지 아들놈과 예비 며느리의 가슴을 제대로 졸이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길로 아들놈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엄마, 아무래도 안 되겠다니 뭐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기에는 억울해서 아무래도 유정이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겠다. 고소... 엄마, 고소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했잖아요. 내가 전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하긴. 너 그동안 말 없는 거 보니까 미적지근하니 안 되겠어서 그런다. 아무래도 너가 아직 유정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쉽게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대신 고소를 해주려고. 너 아직 유정이 경찰에 신고도 안 했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음 약한 우리 아들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아니야. 엄마 안 돼요. 지금 고소하면 나까지 큰일 난다고요. 내가 고소하면 너까지 큰일이 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유정이랑 짜고 이 엄마 속이는 것도 아닐 텐데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설마 혹시 너 네 여자친구랑 짜고 나 등쳐먹으려고 한 거야? 그게 엄마가 유정이 고소한다니까 당황해서 내가 말이 헛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아직 내가 증거를 전부 잡은 게 아니니 좀 더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경찰에 고소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엄마, 제 말 뜻 이제 알았죠? 그러냐? 그러면 일단 알겠다. 전 아들과 전화를 끊고 바로 예비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라면 다시는 그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죠. 그런데 백화점에 가보니 그런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예비 며느리는 아직도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놈의 말만 믿고 마음 놓고 백화점을 계속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예비 며느리가 있는 매장에 들어가 아주 제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객님, 어떤 걸 찾으시나요? 어머니! 이 고얀 것 같은 이라고. 너는 여기가 병원으로 보이니? 의사라고 하더니 의사가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직업인지 처음 알았구나. 네 년이 감히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 너 어디 오늘 나한테 죽어봐. 저는 예비 며느리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겼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의 뺨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저의 소란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매장 점장이란 사람이 나타났죠. 고객님, 무슨 일입니까? 혹시 저희 직원이 무슨 실수라도 한 게 있을까요? 그럼 실수했지. 이것이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접근해 의사인 척 연기하면서 지 병원 차려달라고 내 재산을 홀랑 낚아채려 했다고. 이거 완전 사기꾼이야. 점장님은 이것이 사기꾼인 거 알았어요? 아니에요. 점장님, 저 아줌마 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저 정신 나간 아줌마가 미쳐서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그런 사기를 치고 다녀요?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요. 아줌마, 미치려면 곱게 미쳐요. 남의 매장에 와서 영업방해하지 말고 당장 저희 매장에서 나가지 못하겠어요? 안 그랬다간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당장 꺼지라고. 이 사기꾼년이 어디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오냐, 그 경찰 어서 불러와. 그러면 내가 니년이 나랑 우리 아들한테 사기친 증거 전부 보여주고 니년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어서 당장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그러면서 전 점장이란 분에게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사기치려고 의사인 척 본인이 이름이 새겨진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이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둥, 수술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둥 하며 저에게 안부로 문자를 보낸 내용들을 전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보여준 증거 사진과 문자의 점장님도 놀라고 말았죠. 이게 뭐야? 유정이 너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성형외과 의사라고 사기치고 다녔던 거야? 고객님이 보여준 이 사진도 너 맞고 문자로 온 전화번호도 네 전화번호 맞잖아. 너 미쳤어? 우리 매장 직원이 의사라고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고 다녔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매장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너 우리 매장 매출 작살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점장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자르지만 말아달라고요. 저 지금 카드값도 많고 해서 여기 잘리면 망한다고요. 완전 비박이란 말이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너 당장 지금 짐 싸서 우리 매장에서 나가. 너 같은 사기꾼 우리 매장 직원으로 둘 수 없으니까 당장 우리 매장에서 꺼지라고. 사람 부르기 전에. 예비 며느리는 점장을 붙잡고 애걸해봤지만 백화점 직원들에게 이끌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점장님도 일을 빠르게 수습하려는지 저에게 재빨리 사과를 했고요. 점장님 말로는 정식으로 어떤 일인지 알아보고 절차대로 예비 며느리 일을 처리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예비 며느리를 자를 게 확실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은 매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도 하겠다면서요. 예비 며느리가 사기친 게 백화점이나 점장님 잘못도 아니고 저는 어차피 예비 며느리를 혼내주기만 하면 되었기에 점장님의 사과를 받아주며 예비 며느리를 혼내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저야말로 매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하지만 제 행동이 조금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찾아갔던 이유는 혹여 백화점에 다른 직원들도 예비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나중에 점장님의 연락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 저에게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놓고 직장 동료들에게는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돈을 빌리는 등 정말로 백화점 안에서도 동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백화점 안 직원들의 피해가 더 커졌을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제가 백화점에 찾아갔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잃은 것인지 아들놈이 잔뜩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정이 회사에 나랑 상의도 없이 찾아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 아들놈의 싸다구를 힘껏 때려버렸죠. 이 고얀 것! 아이!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갑자기 나를 때리는데? 너 행동이 그게 뭐냐?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큰 소리를 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네가 증거 잡겠다고 나보고 고소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있으라는데 그러면 내가 네 여자친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혼이라도 내줘야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진짜 이상하네. 너 왜 자꾸 그 사기꾼 편드는데? 정말로 아들, 너 그거랑 한통속이 아니야? 너랑 그거랑 짜고 내 재산 노리고 속이려 했던 거 아니냐고? 엄마, 절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사기꾼이랑 짜고 엄마 재산을 노려요? 엄마가 나한테 어떤 엄마인데 아빠 세상 떠나고 나한테 남은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고요. 그냥 나는 내가 아직 증거도 전부 잡지 않았는데 엄마가 일을 그렇게 하면 고소하기 전에 유정이가 도망갈까 봐 그랬죠. 엄마, 함부로 대들어서 죄송해요. 그만 화 푸세요. 아니, 나는 화 못 풀겠다. 너 하는 행동 자꾸 의심도 들고 좀 생각해보고 널 용서하든지 말든지 하마. 아이, 엄마, 그러지 마시고요. 유정이 일도 그렇고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랑 해외여행 가려고 내가 비행기표도 끊어놨다고요. 자, 이거 보세요.
엄마랑 나랑 갈 유럽 여행 비행기표. 엄마 어딜 가든 사람 많은 거 싫다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한국 관광객 별로 안 오는 아주 한적한 곳으로 알아봤다고요. 우리 여기로 가면 아무도 모르게 여행 다녀올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진짜야? 아들이 엄마랑 여행하려고 비행기 표까지 준비한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기분 푸시고 저랑 여행 갈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요. 내가 시간 맞춰 회사에 휴가도 신청해놨다고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놈은 이미 저를 버리고 올 여행지의 비행기표까지 끊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 아들에게 마지막 복수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여행을 가기 하루 전날 아들놈을 급하게 집으로 불렀죠. 그런데 아들놈은 여행을 가서 저를 버리고 올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길을 헤매며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 몰래 제 재산을 빼돌릴 생각으로요. 제가 여행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 그곳에서 굶어 죽는다고 한들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앉은 소파 옆에서 제 곁을 지키고 있는 장정들의 모습에 조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혹시 저 혼자 아들놈을 불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제가 고용한 경호원분들이었죠. 엄마, 저분들은 누구예요? 왜 무섭게 모르는 사람이 엄마 집에 와 있어요? 내가 부른 내 손님들이니까 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나저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나 아무래도 너랑 여행을 못 갈 것 같다. 여행을 못 간다뇨?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이제 내일이면 여행 출발인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못 가겠다는 건데요? 내가 이번 계획에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러면 비행기표랑 숙박비도 거의 못 돌려받고 취소해야 한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무조건 나랑 내일 여행 가는 거예요. 나는 이번 여행 절대 취소 못 시킨다고. 저는 제 재산을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저를 해외로 가 버리고 오려는 아들놈의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놈의 따귀를 연달아 2차례 갈기고 말았죠. 이런 괘씸한 놈! 너 같은 놈은 지옥에나 가버려야 해. 아이, 엄마, 이게 또 무슨 짓이에요? 아들이 엄마 효도시켜주고 싶어서 여행 가자고 하는데 왜 갑자기 때리느냐고요? 그런데도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 나한테 더 맞아봐. 그리고 저는 또다시 아들놈에게 따귀를 날려버렸죠. 1대, 2대, 3대. 그러자 아들놈이 이제는 저에게 씩씩거리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혹시 치매야? 왜 가만히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자꾸 때리느냐고! 네가 왜 나랑 해외로 여행 가려고 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네놈이 내 재산 노리고 그곳에 나 버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도움도 청할 수 없는 해외에 버려놓고 그동안 내 재산 전부 처분해서 나침판인지 뭔지 네 여자친구랑 도망치려고 꾸민 일인 거 모를 줄 아냐고? 그래놓고 나한테 효도를 하고 싶으니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나 해외에 버릴 생각에 신나 있다가 내가 해외여행 안 가겠다고 하니 화까지 낸 니놈이! 처음부터 네 여자친구 니놈이랑 짜고 내 재산 뜯으려고 성형외과 의사인 척 연기했던 거 전부 알고 있었어. 짐승도 자기 걷어주는 애는 잊지 않는다는데 이 짐승만도 못한 고얀 놈! 엄마가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니놈한테 네 여자친구 성형외과 의사 아니고 백화점 점원이란 사실 밝혔을 때 네가 그 사실 알고 네 방에서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거 전부 다 들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로서 너랑 나랑 모자지간의 연은 여기서 끝이다. 네 아빠가 물려준 내 재산 나중에 내가 더 늙고 힘없어지면 니놈이 나 요양병원에 쳐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내가 제대로 펑펑 쓰다가 남은 건 내가 살아있을 때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떠날 생각이다. 이미 변호사 통해서
혹시 몰라 유언장도 써서 공증까지 받아놨으니 내가 죽을 땐 니놈한테 돌아가는 재산은 단돈 10원 한 푼도 없게 할 거다. 네가 아무리 너한테 떨어질 재산 노리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소용없게 전부 다 써버릴 거라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랬어. 그래서 잠깐 나쁜 생각했던 거야. 아빠가 물려준 유산도 쓰다 보니 그게 몇 푼 안 되더라고요. 남은 돈은 전부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부 잘못돼서 날려먹고 그거 만회하려고 대출까지 받아 다시 투자했는데 전부 깡통되고 나 지금 알거지 되게 생겼다고요. 내가 그 돈을 갚아보려 해도 회사까지 관둔 마당에 방법이 있어야죠. 나 이거 잘못되면 진짜 끝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나 엄마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 그런 엄마 자식을 진짜로 나물나라하고 인연 끊으려는 건 아니죠? 자식도 부모 등 처먹으려고 사기치는 마당에 영 끊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봐. 내 재산으로 니놈 도와주는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까. 니놈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누구 마음대로 사회환원이야. 어차피 엄마 죽으면 그 재산 전부 내 거 되는 건데 누구 멋대로 환원이냐고! 아들은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제가 아들놈을 대차게 때리며 혼내줬거든요. 이놈,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 너 같은 놈은 맞아야 정신 차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나쁜 놈, 이 불효자 자식. 네가 그 나침판인가 뭔가 하는 여자친구도 내가 사기죄로 고소해버릴 거다. 그러니 네 나침판이 교도소에 갈 동안 어디 밖에서 열심히 기다리며 옥바라지 해봐라. 그 후 아들놈은 경호원분들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들놈은 경호원분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저에게 애걸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 버리지 마. 엄마가 나 버리면 진짜 끝장이라고. 그리고 전 저를 속이려고 했던 예비 며느리를 사기 미수죄로 정말로 경찰에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놈과 예비 며느리는 같이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경찰에게 붙잡혀 예비 며느리를 간방신세를 지게 되었으니까요. 다니던 백화점에서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도 추가되어 사기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병원에서 의사인 척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친구 중에 성형외과를 다니는 간호조무사 친구가 있었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 놀러간 척하고는 친구가 병원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의사 가운까지 지 이름으로 맞춰 입고서요. 어쩐지 사진을 보니 병원 진료실이 아닌 병원 카운터 자리에서 가운을 입고 찍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아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아들놈과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에게 듣기로는 아들놈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빚을 갚느라 고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며 겨우겨우 빚을 갚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놈이 더는 저를 찾아오는 일도 없게 되었죠. 아들놈이 계속해 저를 찾아와 괴롭히기에 제가 스토킹으로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자칫했다가는 전과자가 되게 생겼으니 겁을 먹고 저를 찾아올 수 없게 된 것이죠. 친척에게 듣기로는 자기 몸이 힘들고 고생을 하니 그제야 저에게 벌인 짓들에 대해 후회를 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제가 아들놈의 얼굴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삶을 뉘우쳤다면 스스로 그동안에 벌인 일들을 수습하며 열심히 살아갈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스스로 제대로 일어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까지는 절대로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요. 저보고 혹시 매정하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부모 재산을 노리고 해외에 버릴 생각까지 했던 자식을 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뿐인 자식이지만
올바르게 키우려고 나름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돈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변해버릴 수 있는지 참 한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은 저 스스로를 잘 다독이며 자식이 아닌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혼자 놀고 싶으면 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리고 또 아픈 마음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좋은 일들을 하며 치유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정말로 여행도 다녀오고 보육원으로 봉사활동도 나가고 있어요. 이미 재산 일부는 어린이를 돕는 복지단체에 기부를 한 상태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식놈에게 받은 상처도 천천히 치유가 되겠죠. 아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보육원에 갈 때마다 저를 따르는 아이들의 재롱에 그나마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이 제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육원 아이들이 내 자식이다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먼저 떠난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나 알려준 덕분에 구사일생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떠난 남편이 제가 걱정되어 꿈에 나타났다고 밖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남편에게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있는 재산 전부 자식들에게 주지 마세요. 물론 부모한테 효도 잘하는 착한 자식들도 많다는 걸 알지만 점점 힘이 없어지는 우리 나이, 재산이라도 있어야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도 그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이고요. 저처럼 가슴 아픈 상처 당하지 마시고 모두 오래도록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